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우호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불어서 원재인 지표상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뜨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불식시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미 3대 지수도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 미 증시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러면은 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살펴보시면은 21만 8천 건으로 이전치와 다우지수의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견고하고 그만큼 경기 침체 불안감도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 미국의 GDP 2분기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치를 상회를 했고 예측치 3.0%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기관들도 경기 침체 우려는 줄이면서 경제가 비교적 건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개 발언이 있었는데요. 뉴욕 연은이 주최한 제10회 연례 채권 컨퍼런스 행사에서 개회사를 위해서 이 등반을 했는데 직접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 녹화 영상을 발송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내놨는데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연착륙을 향한 궤도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궤도가 유지가 되면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립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현재 연준 내에서 금리가 더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느슨함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동안에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갔고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물량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저께도 1.0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순유입은 오히려 순유출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최근 5거래일 흐름을 살펴보면은 하루를 제외하면은 순유입을 보였는데 어제는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대선 관련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해리스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가 시장에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25일 피츠버그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미국이 블록체인, AI, 기타 신기술 산업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기반 기술을 언급을 하면서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22일에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후보로서 처음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경제계획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총 80페이지 분량에서 암호화폐가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딱 한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1% 정도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그리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중에서도 글로벌 M2 통화의 어떤 증감이 굉장히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죠. 네, 그런데 이 글로벌 M2 통화가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을 상방 돌파를 하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요 구간 이후에 M2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차, 3차 상승장 대비로 굉장히 유사한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됐을 때 자산 가격의 상승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4분기에 강세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온체인 지표 상으로도 강세장을 뒷받침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단기 보유자들의 MVRV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이 2023년 1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하기 전 구간과 동일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다 155일 평균 MVRV를 딱 넘어서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MVRV 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5K를 돌파하면서 상승한 것은 현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현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1개월 동안의 전체 현물 거래 흐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 거래량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황 영상을 통해서 장기 보유자들과 고래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축적해 왔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온체인 지표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10개 이상의 고래 지갑에서 6개월 동안에 62,931개의 비트코인, 40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꾸준히 매집되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결국 이런 지속적인 고래와 상호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온체인 지표를 분석하는 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의 순유입 비율이 늘어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9월 9일에 0.01%에서 23일에는 0.69%로 또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일치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갔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격의 하락을 유발시키는 것도 고래인데요.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보면은 특정한 고래들이 중요한 순간대마다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구간들은 큰 어떤 주체들 간의 매수와 매도 어떤 대립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더 크게 우위를 점하면서 대세 상승장의 흐름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인 투자자들, 세후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73개의 토큰을 집계한 이 월 평균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 3월에 73,000달러 정점을 찍고 나서 현재는 지금 거의 6.2배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 흐름에서 세 번째로 거래 유입의 대규모 감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어떤 흐름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비트코인의 큰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과거 사이클과 대비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움직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트레이더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선물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8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저조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들어서 6일부터 24일까지 비트코인이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선물 프리미엄은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이죠.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 트레이더들이 강세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TX가 다음 주부터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시작을 합니다. 전체 규모는 160억 달러, 한화로는 21조 88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중에 상당한 물량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FTX 거래소에서 상환을 받아야 되는 이 채권자들은 모두 다 암호화폐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서 다시 그 유동성을 받게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 투자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조가 넘는 이 유동성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SAB121이라고 하는 지침을 발의를 하면서 이 지침에 의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많이 막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죠. 그런데 뉴욕 멜론 은행이
SEC로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게리 겐슬러도 뉴욕 멜론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모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은행이 이 커스터디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시장에 새로운 전기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비트겟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10월 셋째 주에서 11월 사이에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리테스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다음 달에 급등할 수 있는 조짐은 포착되고 있지만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소 보수적으로 요 사이에 신고가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단기 매도세도 동반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친비트코인 성향의 미국 대통령이 집권할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확신 정도에 따라서 매도세 정도가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기관의 어떤 분석들을 한번 보시면은 MV 글로벌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거시 상황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위험 자산의 완벽한 환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 지표 대부분이 경기 침체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같은 경우는 미 의회 지도부는 최근 약 3개월간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지출 법안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의미한 재정개혁이 힘들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호재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파이어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65K의 가장 짙은 수준으로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깨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5.8K까지도 올라갔다가 촬영 시점에서는 지금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65K 상단을 지켜내고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CBD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지금 갈색 고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래가 지금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같은 움직임, 그리고 녹색까지도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전체 매수량 자체가 늘어났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이 주황색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큰 고래들을 중심으로 지금 매집세를 이어가는 만큼 시장이 상승 추세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00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65K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65.2K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추세가 더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발표되는 PCE 지표를 비롯해서 또 어떤 특정한 변수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의 하방 이탈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데 그때는 가격이 62K와 그리고 현재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61.5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URPT 상으로도 중요한 지지 구간들, 저항 구간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URPT 상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들에서 엄청나게 격전을 치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 어떤 가격 구간 대비로도 URPT 지표가 월등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이 비트코인 가격이 큰 상승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은 굉장히 낮은 요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 하단으로 굉장히 높은 이 구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구간들이 대략적으로 64K 그리고 63.3K 그리고 62.5K 요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62K 상단을 유지하는 것과 64K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세 구간이 또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65.5K, 66.9K, 68.4K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네, 청산 히트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상하로 굉장히 많은 어떤 포지션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롱 포지션이 굉장히 좀 더 짙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63.8K와 64.2K 부근에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66K와 66.2K, 67.1K 부근으로 해서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시경제 지표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전망과 경기 흐름은 모두 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결국 관건은 유동성에 있는데 글로벌 M2 통화의 증가와 그리고 FTX 채권자 상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유동성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유입되면서 이 자산 가격들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현재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는 바이더딥 구간과는 거리가 상당히 이제 멀어진 상황이고요.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DCA 정액 분할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관점들이 유효한 구간입니다.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65.2K를 돌파하고 지지테스트를 하게 된다면은 돌파 매매를 하기에 또 적절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도 고용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